그 순간 언니의 손이 내 맥북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리쳤다. 350만 원짜리 꿈의 조각이 산산조각 나며 방 안을 메우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발기는 비명처럼 들렸다. 내가 왜 나한테 다녀오라고 해? 이게 다 내 탓이야. 언니의 외침이 메아리 쳤지만 그 속에 숨겨진 건 분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썩어 문드러진 비밀이었다. 나는 그날 밤 피로 물든 손으로 유리 파편을 주우며 생각했다. 언니가 나를 배신한 게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파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복수의 불씨였다. 3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 안에 모든 희망이 부서진 그 자리에서 나는 맹세했다. 언니,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도 내 세계를 무너뜨릴 테니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자란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자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삼키려는 야수였다. 언니, 김지은은 5살 위로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완벽한 딸이었다.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마케터. 반면 나는 김소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동생.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아직 프리랜서로 겨우 버티는 몸. 우리 집은 그런 대비로 가득 찼다. 아빠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엄마의 쇼핑 중독을 탓하며 술을 퍼마셨고 엄마는 언니의 성공을 빌미로 나를 무시했다. 소연아, 너도 지은이처럼 열심히 해라. 그 말은 매일의 주문처럼 반복됐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작업실로 향하려 했다. 내 작은 원룸은 맥북 하나로 버티는 공간이었다. 그 맥북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3년 전 첫 프리랜서 계약으로 산 거였다. 밤새워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커피를 들이키며 꿈꿨던 미래의 증거. 그런데 언니의 전화가 왔다. 소연아, 오늘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망설였지만 가족 모임은 거절하기 어려운 법. 특히 언니가 부르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다.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회사에서 실수했어.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고 나 혼자 책임져야 해. 5천만 원 배상금이야. 아빠 엄마한테는 말 못해. 소연아, 내가 좀 도와줄래? 나는 얼어붙었다. 도와주다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언니의 눈빛이 변했다. 내 맥북 팔아. 그거 팔면 200만 원은 나올 거야. 나중에 갚을게. 제발. 그 순간 내 세계가 기울었다. 그 맥북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포트폴리오, 클라이언트 메일, 모든 데이터가 거기 있었다. 언니, 그건 안 돼. 그게 내 도구야. 다른 방법 찾아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른 방법?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소연아.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내 탓이야. 어렸을 때부터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웠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스쳤다. 언니가 나를 질투하던 눈빛, 엄마가 언니 편을 들며 나를 때리던 밤들. 언니, 그만해. 나는 도울 수 없어. 왜? 내가 문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언니가 내 가방에서 맥북을 꺼내 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졌다. 쾅. 소리가 방을 울렸다. 화면이 갈라지고 키보드가 튕겨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 꿇었다. 언니. 왜? 언니는 헐떡이며 소리쳤다. 내가 거절하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한 짓이야.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파편 속에서 내 삶이 산산조각 난 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폰을 켜보니 언니의 SNS에 가족이란 게 뭐냐라는 포스트가 올라와 있었다. 댓글은 동정의 물결.
그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언니 편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언니는 항상 이렇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장난감을 부수면 엄마에게 소연이가 나쁜 짓 했어라고 슬쩍 흘리고 칭찬은 혼자 독차지했다. 고등학교 때 내 첫사랑을 빼앗은 것도 언니였다. 그 애가 나한테 관심 있어 라고 속삭이더니 결국 나를 버리게 만들었다. 그때도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언니의 절박함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맥북 수리를 포기했다. 비용이 2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했다. 프리랜서 클라이언트에게 기기 고장이라고 메일 보내며 사과했다. 그들은 이해해줬지만 내 평판은 치명타를 입었다. 그리고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안해, 소연아. 어제는 화가 나서 그랬어. 새 맥북 사줄게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없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갔다. 아빠 엄마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다. 언니가 제 맥북을 부쉈어요. 회사 일 때문에요. 엄마는 언니를 감쌌다. 지은이가 왜 그랬겠어? 내가 거절해서 화낸 거지? 너도 좀 양보해. 아빠는 한숨만 쉬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이 가족은 왜 항상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가? 나는 방으로 돌아와 옛날 사진 앨범을 뒤졌다. 언니와 내가 웃는 사진들. 하지만 그 뒤엔 항상 어두운 그림자. 10년 전 엄마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을 때 언니가 나를 탓했다. 내가 엄마 몰래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사실은 언니가 엄마의 비밀을 알면서도 숨겼다. 그 비밀이 가족을 갉아먹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언니의 회사 프로젝트를 검색했다. 그녀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클라이언트 자료를 유출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와 공모한 듯 했다. 내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언니, 내가 내 꿈을 부쉈듯 나도 내 비밀을 파헤칠게. 며칠 후 나는 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미안한 척 웃으며 커피를 샀다. 소연아, 진짜 미안해. 배상금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왜 그랬어? 정말 회사 때문이었어.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물론이지. 압박이 너무 커서.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챘다. 그녀의 핸드폰에 뜬 메시지. 오빠, 자료 보냈어. 돈은 언제? 그건 그녀의 남자친구, 회사 상사였다. 언니는 자료를 팔아 돈을 벌려 했고 실패하자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언니, 나 알아. 내가 자료 유출한 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할 거야. 공정하게. 그 후 내 삶은 변했다. 낮에는 프리랜서 일을 재개하며 새 노트북을 샀다. 대출로. 밤에는 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SNS 해킹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이었다. 대학 때 친구의 아이디어를 훔쳐 프로젝트를 제출해 장학금을 받았다. 그 친구는 자퇴했다. 나도 그랬다. 고등학교 미술대회에서 내 그림을 베껴 상을 탔다. 나는 항상 용서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복수는 논리적이고 차갑게. 한국 사회에서 가족 분쟁은 조용히 묻히지만 나는 소음을 만들 거다. 언니의 회사에 익명 메일이 갔다. 김지은의 자료 유출 증거 첨부는 그녀의 메시지 캡처. 클라이언트가 소란을 피웠고 언니는 조사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너냐? 이게 다 내 짓이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언니, 내가 시작했어. 내 맥북처럼. 그날 언니는 집에 와서 울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소연이가 나를 망치려 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아빠가 처음으로 언니를 탓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거다. 범마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가족 분쟁이 폭발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언니의 눈빛에 비친 공포가 어렸을 때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언니의 남자친구, 그는 유부남이었다.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메일을 보냈다. 당신 남편과 내 언니의 불륜 증거 사진, 메시지. 아내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해고됐다. 언니는 무너졌다. 소연아, 제발 그만해. 나 죽을 것 같아.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초췌했다. 언니, 왜 나한테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만 기대해서. 너는 자유로워 보였어? 질투했어. 그 고백이 내 분노를 녹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언니의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다. 배상금은 가족이 갚아야 했다. 아빠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갔고 엄마는 언니를 원망했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언니가 반격했다. 그녀는 내 프리랜서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해 소연이가 도둑질했다고 소문을 냈다. 내 평판이 추락했다. 계약이 취소됐고 나는 실직 상태가 됐다. 이게 내 복수야? 우리 둘 다 파괴하는 거, 언니의 메시지. 나는 웃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나는 언니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5년 전, 그녀가 동생 격인 사촌의 약혼을 방해한 일, 사촌은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 비밀을 공개하자 가족 모임이 아수라장이 됐다. 언니는 고립됐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는 정신과를 찾았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언니의 얼굴이 내 얼굴로 변하는 꿈.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서울의 네온 사인이 창밖에서 깜빡일 때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사랑과 증오의 그물. 나는 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아직은. 마지막 카드는 엄마의 비밀. 언니가 숨긴 그 불륜.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다 알아요. 왜 나한테만 숨기셨어요? 엄마는 무너졌다. 소연아, 내가 약해서. 지은이가 강하니까 그 말에 모든 게 폭로됐다. 가족의 뼈가 드러났다. 최고조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집에 모인 우리. 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왔다. 소연아, 끝내자. 우리 다 망했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내가 내 맥북을 부순 날처럼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아빠가 말했다. 그만해. 소연아, 내 복수가 가족을 죽이고 있어. 그의 말에 나는 멈췄다. 언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동생아. 내가 다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 후 우리는 변했다. 언니는 새 직장을 찾았고 상담을 받았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맥북 파편처럼 영원히. 복수는 공정했지만 승자는 없었다. 가족 분쟁은 끝났지만 마음의 전쟁은 계속됐다. 언니, 내가 내 인생을 바꿨듯 나도 내 것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어린 시절 기억은 항상 흐릿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언니와 함께 만화책을 읽던 그날들. 언니는 항상 주인공이었고 나는 조연. 소연아, 이 부분 읽어봐. 던니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이미 우월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니의 성적표가 먼저 펼쳐졌다. 지은이 또 1등이야. 엄마의 환호. 내 3등은 그냥 지나갔다. 그때부터였다. 언니의 질투가 싹 텄다. 아니, 내 질투일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증오했다. 맥북 사건 후 일주일, 나는 일상을 재건하려 애썼다. 새 노트북을 샀지만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파편 소리가 들렸다. 클라이언트 메일이 줄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언니의 집 그녀는 복수를 시작했다. 내 SNS에 가족 배신자라는 댓글이 달렸다. 익명 계정, 하지만 그녀의 스타일이었다. 나는 참았다. 아직 내 차례였다. 언니의 남자친구, 박민준. 그는 40대 중반, 유명 광고 에이전시 부장. 언니와 2년째 불륜. 나는 그의 아내, 이혜진을 찾았다. 링크드인에서. 디자이너, 두 아이 엄마 그녀에게 메일 보냈다. 증거 첨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의 반응은 빨랐다. 다음 날 언니의 전화가 폭풍처럼 왔다. 소연아, 내가 그랬어? 민준 오빠가. 이혼 소송 걸렸어. 그녀의 울음소리.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내가 내 꿈을 부순 대가야. 의 통화가 끊겼다. 그날 밤 언니는 집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 엄마의 그릇을 집어던지고 다 소연이 탓이야 소리쳤다. 아빠가 막아서며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처음이었다. 아빠가 언니를 꾸짖는 건 엄마는 충격으로 소파에 무너졌다. 우리 집이 왜 이래? 나는 방으로 피신했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골랐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복수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은 통제불능이었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벽을 뚫고 왔다. 어렸을 때, 내가 아플 때 언니가 간호해준 기억. 뜨거운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던 손 그 손이 이제 내 삶을 파괴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깊이 파야 해. 다음 날 회사 소식이 들려왔다. 언니의 프로젝트 유출로 내부 감사. 그녀는 출근 금지됐다. 배상금 5천만 원. 가족 몫으로. 아빠가 은퇴 자금을 털어야 했다. 소연아, 내가 너무 심했어. 엄마가 나를 탓했다. 나는 반박했다. 엄마, 언니가 맥북 부순 거 잊으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엄마는 한숨 쉬었다. 가족이잖아. 용서해야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용서. 언니가 나한테 준 게 뭔데? 나는 언니의 과거를 더 뒤졌다. 대학 동창 포럼에서 찾았다. 김지은, 아이디어 도둑. 그녀가 친구의 광고 콘셉트를 훔친 이야기. 그 친구, 최수민은 자퇴 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 나는 수민에게 연락했다. 언니에 대해 이야기 좀 해줄래요? 그녀는 흔쾌히 응했다. 소연 씨. 지은이 동생.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수민의 증언을 녹음했다. 그 프로젝트 내 거였어. 지은이가 교수한테 제출하더라.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 증언을 언니의 회사에 보냈다. 익명으로. 스캔들이 터졌다. 언니의 평판이 바닥. 그녀는 나에게 문자했다. 죽이고 싶어, 소연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위협.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내 폭력 우려. 경찰이 집에 왔다. 언니는 조사받았다. 그냥 화풀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다. 가족 분쟁이 공식화됐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복수를 하면서 나도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소연아,
요즘 왜 그래? 물어도 대답 못했다. 언니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은 사촌, 민지. 언니가 그녀의 약혼을 방해한 일. 민지는 결혼식 직전 약혼자가 떠났다. 이유. 언니의 속삭임. 그 남자, 바람피워 거짓이었다.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언니가 한 짓 알아. 그녀는 울었다. 소연아, 고마워. 이제 말할게. 가족 모임에서 민지가 폭로했다. 지은 언니가 민호 오빠한테 거짓말했어. 아수라장. 언니는 부정했다. 아니야. 내가 왜?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메시지, 통화 기록. 언니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봤다. 복수는 불꽃, 하지만 쟤만 남는다. 언니가 사라진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약을 먹었고 아빠는 TV만 봤다.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다. 청소, 요리.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드디어 자유다. 그러나 자유는 공허했다. 맥북을 산 날의 기쁨처럼 모든 게 메아리만 남았다. 언니의 문자 하나 없이 일주일.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신과? 아니면 그 남자 품. 나는 그녀를 추적했다. SNS 친구의 스토리에서 봤다. 언니가 술집에 있었다. 취한 사진, 캡션이 혼자서도 괜찮아. 나는 그 장소를 갔다. 홍대 거리, 네온 불빛 아래. 언니는 카운터에 기대 울고 있었다. 소연아, 왜?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중얼거렸다. 나는 앉았다. 언니, 왜 그래? 복수 끝났어. 거짓말. 아직 엄마의 비밀이 남았다. 언니는 잔을 기울였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엄마의 그 일, 내가 왜 숨겼는지.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반격의 신호. 뭐, 내가 물었다. 언니는 웃었다. 비틀린 미소.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 했어? 내가 말렸어. 내가 어렸으니까. 가족 지키려 했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정말일까? 언니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소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새 맥북 사줄게. 유혹.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늦었어. 내가 부순 건 물건이 아니야. 내 믿음이었어. 나는 나왔다. 거리의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아, 지은이 연락 왔어. 너 탓이라고 해. 나는 한숨 쉬었다. 엄마, 진실을 말씀하세요. 언니가 숨긴 그 비밀.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옛날 일이야. 용서받았어.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했다. 아빠의 서랍에서 찾았다. 옛 편지. 엄마의 연인에게. 날짜는 내가 태어나기 전 왁이 있어? 하지만 지은이 때문에 언니의 출생이 모든 걸 바꿨다. 엄마의 분류는 언니 때문? 아니, 언니는 무고했다. 하지만 언니가 그걸 이용했다. 나를 탓하며. 나는 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스캔본 첨부. 언니, 이게 내가 숨긴 거지? 왜 나한테만 돌렸어? 그녀의 답은 없었다. 대신 내 클라이언트에게서 전화. 소연 씨, 소문 들었어요. 자료 도둑질, 언니의 반격. 그녀는 내 포트폴리오 일부를 훔쳐 퍼뜨렸다. 김소연, 플라기어리즘 의 커리어가 끝장났다. 나는 울부짖었다. 방 안에서 베개를 물어뜯으며. 복수는 순환이었다. 증오의 바퀴. 친구 하나가 왔다. 유진, 대학 동기. 소연아, 이게 뭐야? 가족 싸움. 나는 털어놨다. 모든 걸 그녀는 안아주며 말했다. 멈춰. 너도 망가질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언니의 약점을 찔렀다. 그녀의 정신과 기록, 친구를 통해 알아챘다. 경계성 인격 장애 언니는 치료 중이었다. 나는 그 의사에게 익명으로 환자 가족입니다. 상태 알려주세요. 매일, 윤리 위반. 하지만 나는 신경 안 썼다. 답이 왔다. 환자는 자해 시도 이력 있음. 가족 스트레스 요인. 그 정보를 언니의 회사 옛 동료에게 흘렸다. 소문이 퍼졌다. 언니는 완전히 고립됐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소연아, 문 열어. 도와줘. 나는 열었다. 언니는 무릎 꿇었다. 팔에 상처 자국. 내가 잘못했어. 정신과 갔어. 내 탓이 아니야? 내 병이야. 고백. 그녀의 눈물. 나는 흔들렸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언니, 왜 이제 와?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언니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엄마의 무관심, 아빠의 폭언. 너는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아니, 거짓. 나는 항상 외톨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이 내 것을 닮았다. 우리는 울었다. 화해의 순간. 아니, 휴전이었다. 다음 날 언니는 다시 나갔다. 고마워, 소연아. 이제 나 혼자 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폭풍 전의 고요. 휴전은 짧았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아침. 언니의 전화. 소연아, 도와줘. 민준 오빠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 떨림. 나는 갔다. 그녀의 새 원룸, 어질러진 방, 빈 술병들. 언니, 왜? 언니는 고백했다. 이혼 후 민준 오빠가 협박해. 사진 가지고 나는 분노했다. 언니, 그 새끼 잡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 아니, 우리 방식으로. 나는 해커 친구를 불렀다. 블랙햇 커뮤니티에서. 민준의 폰 해킹해. 증거 모아. 작전은 성공했다. 민준의 폰의 불륜 사진, 더러운 거래 기록. 언니와 함께 경찰에 갔다. 협박죄요. 민준은 체포됐다. 언니는 안도했다. 소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녀의 눈의 그림자. 여전히 증오. 나는 느꼈다. 우리 사이의 균열은 메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가 기다렸다. 지은이가 돌아올 거래? 용서해. 나는 고개 저었다. 엄마, 아직. 언니가 돌아왔다. 가족 식사, 어색한 미소. 아빠가 말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언니의 손이 떨렸다. 식사 중 그녀가 폭발했다. 소연아, 내가 다 망쳤어. 내 직장, 내 사랑, 젓가락이 날아왔다. 내 뺨에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나는 일어났다. 언니, 그만해. 엄마가 막았다. 지은아, 왜 그래? 분쟁 재점화. 아빠가 소리쳤다. 둘 다 그만. 이 집에서 나가. 나는 나왔다. 거리로. 눈보라 쏘고폰에 언니의 메시지. 미안. 또 그 병이야. 나는 답했다. 치료받아. 진짜로. 하지만 내 안의 복수는 살아 있었다. 다음 타겟, 언니의 자존심. 그녀의 완벽함. 나는 그녀의 옛상을 조사했다. 미술 대회, 그 그림. 내 거였다. 나는 주최 측에 연락. 재조사 부탁해. 증거 제출. 상이 박탈됐다. 언니에게 통보. 축하해, 언니. 이제 진짜 내거 없네. 언니의 반응은 예측 불가. 그녀는 내 작업실로 왔다. 새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멈췄다. 떨리는 손. 소연아, 왜 우리 이러는 거지? 그녀가 무너졌다. 우리는 안겼다. 진짜로. 눈물 섞인 포옹. 언니, 나도 아파.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독이 있었다. 언니의 손톱이 내 등을 파고들었다. 고통. 그 후,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가족 전체. 심리상담사 앞에서. 증오는 사랑에 뒤집힌 얼굴. 상담사의 말. 언니가 말했다. 소연아, 내가 질투했어. 내 자유로움. 나는 대답했다. 언니, 나도. 내 빛나던 모습. 진심.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상담 후, 언니의 변화. 그녀는 새 직장, 작은 에이전시. 나는 그녀를 도왔다. 포트폴리오 공유. 화해의 시작. 그러나 어둠은 남았다. 언니의 전 남자친구 재등장. 석방 후, 복수. 그는 언니에게 접근. 내 동생 탓이야. 언니가 흔들렸다. 나에게 왔다. 소연아, 무서워. 우리는 다시 싸웠다. 이번엔 민준을 끝장내기로. 증거 더 모아. 소송. 법정 드라마. 언니의 증언. 그가 날 협박했어요. 승소. 민준 감옥행. 언니의 승리, 우리의 승리. 하지만 대가는 컸다. 언니의 건강 악화. 우울증 재발.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소연아, 너 없인 못 살아. 나는 울었다. 가족의 사슬.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언니와 나는 산책했다. 한강변. 소연아, 미안해. 맥북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언니, 잊었어. 새 거 샀잖아. 하지만 잊지 않았다. 상처는 흉터. 우리는 새로 시작하려 했다. 언니의 새 연애. 평범한 남자, 개발자. 이번엔 진짜야. 그녀의 미소.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과거가 따라올까? 그리고 왔다. 엄마의 비밀 폭로. 내가 편지를 보여준 후 아빠가 알았다. 여보, 이게 뭐야? 폭발. 이혼 위기. 언니가 엄마를 감쌌다. 아빠, 그만해. 옛날 일이야. 하지만 아빠는 포기 안 했다. 지은아, 내가 왜 숨겼어? 가족 재판. 나는 중재자. 다들 진정해요. 사랑했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증오로 물들었다. 언니의 연애가 깨졌다. 남자가 엄마의 스캔들을 듣고 떠났다. 너희 가족 미쳤어. 언니는 다시 무너졌다. 소연아, 왜 나만? 그녀의 외침.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아니.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언니의 병. 상담 기록 유출. 아니, 그건 아니었다. 대신 그녀를 도왔다. 언니, 같이 치료 가자. 우리는 듀오 상담. 자매 증오증 혹은 새로운 용어. 웃기면서도 슬펐다. 여름, 더위 속 언니의 생일. 나는 파티 열었다. 친구들 초대. 그녀는 웃었다. 진심으로. 소연아, 고마워. 하지만 밤. 그녀가 말했다. 내 맥북. 아직도 미안해. 나는 대답했다. 언니, 그게 우리 시작이었어. 복수의 불씨 꺼졌다. 화해. 그러나 반전. 아빠의 병, 암 진단. 가족 단결. 병원에서 언니와 손잡았다. 언니, 미안. 내가 너무 갔어. 그녀가 말했다. 나도 눈물. 아빠 회복. 기적. 가을, 우리는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앞, 새로 시작하자. 우맹세.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시험. 언니의 옛적 수민이 나타났다.
지은아, 아직도 내가 싫어 대면. 우리는 싸웠다. 말로. 용서해 언니의 말 수민 떠났다. 치유. 겨울이 다시 왔다. 1년 후, 같은 날짜. 맥북 사건 기념일, 언니와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소연아, 그날 생각나?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언니, 변했네. 그녀는 웃었다. 새 직장 승진. 나는 스튜디오 파트너. 가족은 안정. 엄마 아빠 화해.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 아름다움. 언니의 임신. 남자친구와. 아기 이름 소연으로 할까? 장난. 우리는 웃었다. 그러나 과거 그림자. 언니의 병 재발 징후. 도와줘. 그녀의 속삭임. 나는 곁에 있었다. 영원히. 이야기 끝. 복수는 공정했다. 하지만 사랑이 승리했다. 가족은 상처로 강해졌다. 언니, 고마워. 내 배신이 나를 살렸다. 서울에 눈이 내린다. 새 시작. 파일 6, 약 450자. 총 6,000자 약 달성, 감정적 마무리. 전체 스토리 완성, 구조 숨김.